네,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 20분간 통화했습니다. 한미 정상의 첫 통화, 늦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한때 있었지만 대통령실이 전한 통화 분위기를 들어보니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개인적인 여러 이야기들도 오갔다고 합니다. 이 골프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바로 대통령실의 설명 먼저 확인하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넸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습니다. 두 대통령은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 양국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가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방미 초청하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정치 여정, 골프 실력 등을 이야기 나누며 친밀한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예, 장윤 변호사. 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초청받아 참석했다. 맞습니다. G7이면 선진국들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회원국이 아닌데 우리나라를 초청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첫 정상 외교에 이 다자간 외교 채널을 통해 가지고 데뷔전을 치르게 됐다.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통상 역대 대통령들 이제 민주화 이후에 치러졌던 대선에서 선출된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첫 순방지가 미국이었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다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나토 회의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감으로 인해서 좀 유사하게 이제 다자 외교에서 데뷔전을 가졌다는 공통점을 갖게 됐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첫 정상회담까지 가는 데는 이전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길게는 9개월, 한 4, 5개월씩 소요가 됐었다고 오래 하더라고요. 걸렸군요. 그렇습니다. 뭐 평균치로 환산을 하더라도 50일을 훌쩍 넘기는 그런 기간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뭐 외교 상황이 상당히 다급하기도 하고 또 그 직후에 또 G7 회의가 예정돼 있고 또 초청을 받은 만큼 굉장히 좀 숨가쁘게 외교식에도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날 취임했으니까 15일 날 캐나다로 가게 되면 11일 만에 외교 무대에 데뷔하게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거기서 이제 양자회담도 할 것이고 다자회담도 할 것인데 지금 대통령실 굉장히 바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다음 주 일요일 날 떠나기 때문에요. 어제 있었던 통화에서는요. 한미 동맹에 대한 중요성을 당연히 강조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승리를 축하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물론 20분이니까 또 첫 번째 전화 통화이기 때문에 깊은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관세에 대한 조속한 합의를 한번 이뤄보자. 한미 정상회담 한번 해보자. 미국으로 초대하겠다. 이런 약속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골프 약속을 잡았다고 합니다. 매달 며칠 날 골프하자 이게 아니라 자 미국에 오게 되면 한번 우리 골프 실력을 한번 겨뤄보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고 과거에 있었던 피습.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월에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7월에 총기 피습이 있었죠. 그런 얘기도 함께 나누면서 참 정치라는 게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정익진 변호사, 네네.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당일날 이루어지지 않고 한 며칠 걸렸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도 통화하고 뭐 푸틴 또 총리하고 통화하고 해서 대통령하고 통화해서 꽤 다른 일정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글쎄요, 한미 동맹은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동맹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취임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도 안 한다. 이건 조금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요. 드디어 이제 어젯밤 6일 밤이죠. 밤 10시부터 우리 시간 밤 10시부터 20분간 통화가 있었다라고 예. 하는데 미국 현지 시각으로는 오전 9시였대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에 취임했으니까 4, 5, 6 취임 사흘째 그 사흘차에 예. 그 전화 통화가 있었던 건데 뭐들 그렇듯이 의례적으로 축하 인사하고 고맙다 이야기를 했을 거고 그다음에 한미 동맹 발전시키자 이런 이야기는 의례적인 이야기일 거고요.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관세 관련된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우리 입장에선 가장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주한미군을 좀 이렇게 뺀다 그런 이야기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이야기 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방위비를 거의 뭐 9배 가까이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북핵 문제일 텐데 북핵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조금 전에 앵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것처럼 사적인 이야기,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마찬가지로 암살 위험에 처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다음에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은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골프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아닐까요? 트럼프가 그렇게 골프를 좋아하나 보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데 골프는 이렇게 전화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직접 만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최소한 한 5시간은 같이 있어야 되는 그런 거니까 골프 라운딩 하자라고 하는 건 당연히 정상회담을 하자는 이야기인 거고 예. 그다음에 이거 뭐 몇 달 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1년 뒤, 2년 뒤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조만간 그 골프 라운딩을 통한 한미 정상회담이 그다음에 한국에서 골프 라운딩 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예. 미국에서 있을 것 같다는 그러한 예상이 됩니다. 예. 자, G7의 초청을 받아서 15일 날 캐나다로 이재명 대통령이 출국을 하는데 주요 7개국 정상회담 이게 1970년도에 설립이 된 건데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이렇게 7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한때 들어가서 G8으로 확대가 됐다가 러시아가 일부 전쟁을 일으키면서 다시 빠져서 G7으로 현재 바뀐 상태입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네. 지금 캐나다에서 열려요. 네. 캐나다에서 열리니까 여러 정상들이 한꺼번에 갈 겁니다. 뭐 여기 초청받은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더 있을 테니까요. 네. 그러면 캐나다에서 다자 외교, 거기서도 뭐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일본 총리라든지 또 독일 총리와도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혹시요 만에 하나 저희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캐나다에서 다자 회담을 마치고 혹시 이렇게 미국으로 가서 바로 백악관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든지 또는 플로리다 마르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에 있는 곳에 가서 같이 골프를 친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혹시 있을까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뭐 2019년도만 하더라도 초대받지 않은 인도 모디 총리하고 또 거기서 양자 회담을 가져가지고 여러 가지 뭐 무역이라든지 방위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는 보도는 제가 봤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G7에서 만난 다음에 바로 미국 가서 방미할 가능성은 저는 좀 적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어차피 24일 날 또 나토 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근데 그건 아직 간다는 말이 확정은 안 됐다고 하죠. 거기에서도 이제 확정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한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을 그렇게 빨리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만나야 될 계획이 있다면 피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또 빨리 많이 만날 필요가 있을까? 왜냐? 지금 미국 연방통상국제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을 한 것을 의회하고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명령 취소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항고한 상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7월 패키지론도 사실 물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 일본도 5차 관세 협상했는데 잘 안 됐어요. 일본도 7월 달에 선거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한 시간을 좀 가지고 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것이 굳이 저희 한국 입장에서 좋을 게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다만 이 만났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야 우리나라가 24년도에 너희들 일자리 가장 많이 만들어줬어. 지난 3년 동안 그린필드 투자라고 해가지고 신규 시설 투자 우리가 제일 많이 했어.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조선업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금 시그널을 주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뭐 미국 대통령과 뭐 좀 늦게 통화했다고 절대 주눅들 거 없습니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좀 늦게 전화해가지고 기선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시그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 주눅들지 말고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템포대로 끌고 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1기 때 트럼프 외교하고 2기에 트럼프가 바뀌었다고 해요. 예. 1기 때는 아베가 항공골프제 주니까 좋아가지고 했지만 2기 때 일본 시바루 총리가 또 1조 달러 투자하겠다 했는데 바로 뒤통수 맞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계획을 짜서 만나야지 바로바로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예. 보여집니다. 송영은 변호사.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 외교를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다른 뭐 중국과도 또 대만과도 또 미국과도 일본과도 다 우리에게 이익이 되면 우리가 그쪽에 뭐 싫은 소리 해가면서 뭐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번 그러면 다자 외교의 데뷔 무대나 혹시 모를 양자 회담 뭐 이런 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그 협상 카드를 들고 갈까요? 일단 당장은 앞서 강성필 부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관세 협상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카드 안 들고 가는 게
게 저는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좋다고 봅니다. 야당이지만은 이렇게 논평을 하는 이유가요. 앞서도 잘 짚어주셨는데 미국 연방 국제통상법원에서 이 관세 관련해서 무효라는 판결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미국 국내적으로 그래서 지금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조속하게 결론을 내려고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고 봐요. 강유정 대변인이 이 통화에 관해서 처음 브리핑을 할 때는 다자회의 또는 양자 방문 계기 등이라는 네. 표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G7 정상회의에 갈지 말지 최종 결정이 안 된 상태였겠죠. 그러면은 15일부터 17일까지 있을 G7 정상회담, 그리고 24일,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있는 그 나토 정상회의, 그리고 그 시기를 다 지나서 트럼프 대통령과 1대1로 정상회담을 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었을 건데 가장 시기적으로 앞선 걸 택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인 결론을 들고 가기보다는 일단 상견례를 빨리 하겠다는 쪽으로 지금 외교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은 결론에 집착하기보다는 일단은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반미 노선을 걸을 뜻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확고하게 인식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회담을 할 때는 어딘가 뭔가 의제가 있어야 하고 실무진끼리의 논의가 충분히 있은 후에 어떤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최종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정상회담이 마지막 순서인 게 보통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 탑다운 방식, 위에서 먼저 결정하고 나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실무선 알아서 그다음부터 준비해 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이 대비 무대에서 혹시 모를 또 큰 성과나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분석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